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명인의 복귀 시간이 들어왔고요. 오늘 하루 또 어떠셨는지요? 오늘 벌써 이제 화요일이 됐는데 내일 뭐 간만에 휴일이죠. 휴일을 앞두고 시장에 좀 관망세가 퍼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단지 좀 아쉬움이 남는다면 정강후약 장세로 좀 진행된 모습이 조금 아쉬움이 나왔고 지수 상승폭에 비해서는 특히 오늘 코스닥이 좀 좋았는데 체감지수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섹터의 집중 현상이 좀 벌어지는 쪽이었고 특히나 2차 전지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는 모습, 그 안에서도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들은 좀 특이 동향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이 뭐 어쨌든 상승비로 좀 마감이 되었는데 코스피 지수는 2400선 어제 잠시 이탈했습니다만은 회복했습니다. 2412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791선, 오늘 1.4%가 올랐는데 글쎄요, 뭐 코스닥에 관해서 1.4%가 올랐지만 오늘 체감지수가 상승 종목은 많았습니다만은 그닥 뛰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명예의 복귀 시간답게 어느 섹터가 오늘 주도주 역할을 했고 앞으로 또 양해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죠. 곧 이제 다가오는데 다음 주 3월 4일과 5일입니다. 양해를 앞둔 시점에 금주의 시장 흐름은 또 어떻게 이어질지, 내가 가진 종목에 관해서 상승뷰는 계속 이어갈지 한번 복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의 나스닥 차트 모습을 좀 보시고 오늘은 환율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제 그 미국의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하면은 뭐 늘 정리를 제가 좀 해드렸었습니다.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 가시죠. 네, 이거는 좀 아니고, 잠시만요. 이게 조금 잘못된 게 나와가지고. 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순서를 우리가 좀 정해보면 우선은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양해. 그리고 1분기 실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미국 스탠스,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모든 재료는 하나씩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죠. 지금은 여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 어찌됐건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횡보 흐름을 좀 보이면서 기대감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3월 4일, 5일이 지나면 내용이 나오면서 불확실성 제거가 되겠죠. 우리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뭐 이제 4, 5월에 나오겠죠. 말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 관세청에서 발표한 독특하게 원래 월 말이 지나면, 그러니까 오늘이 말일이죠. 2월 말일이 지나면 3월에 이제 관세청에서 통계자료를 발표하는데 이번엔 독특하게 2월 20일 날 발표를 했었죠. 그때도 제가 가져와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수출이 의외로 좋은 것들을 보니까 자동차가 1위였고 그 다음에 조선,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이 좋았다. 의외로 반도체 부분이나 1월 달까지 좋았던 무선통신기기는 2월 달 들어서 안 좋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4월, 5월 우려감도 있겠죠. 허나 이것도 이제 지나가면 불확실성이 제거되겠죠. 지금 순서가 아직 여기까지는 안 왔습니다만은, 근데 여기 이제 미국 스탠스가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걱정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서 정책적 방향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모건 스탠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JP 모건이 이제 정확히 제가 좀 헷갈렸는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연준에서, 이런 굉장히 강렬한 어조를 좀 썼습니다. 지금 이제 연준에서 말하는 고용 지표가 사실은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연준은 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용 지표에 허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고용 지표가 호조인 것을 근거로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했지만 물가가 잡히지 않고 고착화 현상이 있기 때문인데 금리를 올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경기 침체가 다가오죠. 여기에 관해 가지고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연 6%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결국은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면 미국 경기도 경기 침체로 갈 것인데 정말로 경기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뭐 여기 이제 자닛 앨런 재무장관이 나와서 실제로 오늘은 시황에 좀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 연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통화정책의 산물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물가. 이거는 연준의 몫이에요. 어떻게 보면. 금리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가를 잡고 연준의 어떤 치적가리인데 뭐 고용을 한번 써볼게요. 고용지표가 호조다. 이거는 행정부의 치적입니다. 백악관이 되겠죠. 지금 서로 좋아요. 신났습니다. 뭐 백악관에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고용지표가 호조고 미국 경기는 연착륙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 연착륙 진짜 가능한 겁니까? 빅테크 기업들 아직도 고용해고 정리해고를 계속 해가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기업들도 인원 감축, 명예퇴진을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둘이 신났죠. 지금. 그런데 이제 여기가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물가가 계속. 지금 3월에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이번에는 독특하게 양해가 끝나고 FOMC가 진행되고 CPI 발표도 양해 이후에 발표가 됩니다. 문제는 3월에도 물가가 잘 내려오지 않은 고착화 현상이 한 번 더 확인된다. 이랬을 경우는 지금 나스닥 지수 선물 모습을 보고 계신데 역시나 하방 압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12,000포인트대 지지선이 좀 강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저점 바닥 테스트를 좀 거칠 수도 있지 않을까. 증시 제가 이제 등락 과정은 3월까지 연출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변수가 양해와 1분기 실적이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어찌됐건 시간이 흐르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될 터인데 미국의 금리 스탠스는 어떻게 시간이 흐르니까 정책적 방향성이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라는 큰 기관에서 시장에게 명확하게 불확실성을 제거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의 일관성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한편으로 이해도 합니다. 뭐 대외 변수가 계속 발전되고 경제가 수학 공식처럼 1 플러스 1은 2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시장의 투심 방향이 연준의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1월 달에 1월 효과, 저가 매수, 연말 금리나 기대감이 있었는데 거기는 우리가 먼저 김칫국 마셨다고 친다면 지금 연준의 잘못된 점은 뭐냐면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했었죠.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 분명히 디스인플레이 이야기를 했는데 CPI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습니다. 다시 긴축 기조를 강화하겠다. 미국 시장도 좀 흐름을 보게 되면 13,000포인트까지 좀 올라오고 계속 하방 압력을 계속 받습니다. 어제는 이제 저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지금 야간 선물도 상당히 약세로 가고 있고 오늘 홍콩 항생 지수도 장중에 1.3%까지 올랐습니다. 홍콩 항생도 1.3%까지 올랐다가 다 빠졌어요. 그만큼 등락 과정이 큰데 이제 3대 지수가 전일 보게 되면 저가 반발 매수 유입은 있었습니다. 과대 낙폭에 따른. 그런데 이 추세를 이렇게 돌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긴축 우려감이 시장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대립구도 양상입니다. 과연 물가를 잡아야 되느냐? 물가 잡기라고 좀 써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신 내용이에요. 자, 물가를 잡을 거냐? 경기 침체냐? 어느 게 더 무섭냐 이거죠. 어느 게 더 무섭냐? 폭등하는 물가가 더 무서워서 물가 잡기로 가야 되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 경기 침체로 가는데 어느 게 더 무섭느냐? 지금 미국의 스탠스는 여기보다는 여기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가 더 무섭다는 거죠. 공포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금리 계속 올릴게. 경기 침체가 좀 와. 미국이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죠? 경기 침체 아니다. 연착륙 한다. 근데 이거는 무섭다. 긴축 기조를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위로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결국은 이제 하단 지지 테스트를 걸칠 테인데 이 대립구도 양상이 이제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이냐. 분명히 지금은 중앙은행 쪽에서는 이렇게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다.
시중은행,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등 경기 침체지 않느냐 계속 항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첨예하게 이제 맞물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답변은 중립금리 인상에 있을 수도 있고 물가를 뭐 평균 물가제도 해가지고 2.5%까지 생각해놨지만 3%까지 올리면 해결이 될 텐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신박한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물가를 잡기 위한 방법론이 금리 인상이었지 않습니까? 10번 가까이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올드한 방법이지만 그게 시장에 먹혔기 때문에 선회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뭐 하방 낙폭이 나왔을 때 현금 보유자들은 뭐 좋은 거고요. 저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현금을 좀 보유 안 하신 분들도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은 가질 필요 없다는 거. 내가 현금이 좀 있으면 기회가 되겠지만 굳이 우리가 우려감으로 나타낼 필요는 없다. 국내 양대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 지수를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모습인데 뭐 상단은 이제 다 막혔습니다. 이제 정리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뭐 2,500선의 상단의 허들은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박스권이에요. 위로도 못 가고 아래도 어제 살짝 이탈했는데 다시 들어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저점은 계속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과대 낙폭으로 한번 가면서 2300선 테스트를 한번 거치지 않을까. 이제 양해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 양해에 관해서 기대감들이 있던데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뭐 제가 틀려서 좋은데 우리 중국 경기가 좀 회복되면 중국이 좀 회복되면 일단 유가가 오릅니다. 유가라는 것이 여러분 원자재의 대표적인 거예요.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정책적 기조가 내수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금 중국과 커플링 될 수 있는 내수경기 부양책들 뭐 철강, 건설, 철강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좀 다르죠. 내용이 금리 인상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양해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양대 시장이 오늘 상단이 막혀있기 때문에 상승 종목이 코스닥에는 훨씬 많았거든요. 1000종목 가까이 됐었는데도 뭔가 체감지수가 좋지 않고 장 오후 막판으로 갈수록 정강후약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변동폭이 컸던 것이 환율이었어요. 지금 환율이 갑자기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환율 차트 모습을 보고 계신데 오전에 더 빠졌었거든요. 근데 오후 들어서는 다시 좀 올라가더니 장중평이 기본적으로 5원에서 6원, 더 클 때는 10원까지 갑니다. 등락 과정이 계속 지속돼요. 물론 지금까지 원화 약세 국면에서 올해 강세로 갈 거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반등 구간이긴 합니다. 주가가 항상 내려올 수 없듯이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원달러 환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부분에 아까 제가 빨리 들어와서 줄을 좀 그어놨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모습인데 잘 내려왔어요. 여기서부터 우리 배우의 산다 시간에 다 봤죠. 다 내려와서 자 1200엔 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외국인 외인 수급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떨어졌던 외인들이 거의 6조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연초까지. 좋아요. 왜? 환율이 높으면 외국인들이 숨만 쉬어도 환차손이라는 게 발생돼가지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눌림목으로 갔다 이거예요. 뭐 긴축 기조도 있을 거고 그냥 깔끔하게 대외 변수라고 쓰죠. 대외 변수 불확실성이 있어서 올라간 건 좋은데 지금 좀 어떻습니까? 간당간당 좀 합니다. 아직까지는 추세의 변곡점은 아니지만 레인지 보면 이제 1330원에서 135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여기가 좀 넘어가게 되면 이것도 좀 오버슈팅이거든요. 다시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이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시장에 상당히 공포감이 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105불까지 왔거든요. 지금 105불. 여기가 지금 변곡점이에요. 여기 뚫고 올라가면 107불까지 갑니다. 조금 약간 경계 시그널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중 등락 과정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외인 수급도 거기에 따라서 좀 변하고 종목들도 좀 변하고 오늘 외인들이 현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매수세가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은 선물 시장에서만 등락 과정을 좀 지속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을 보게 되면 현물 시장은 좀 저조하고.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 따라갔어요. 코스피 쪽은. 선물 시장만 견인차를 해놓고 현물 시장 공략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지수는 어느 정도 받침을 좀 딱 시켜놓고 지지를 딱 시켜놓고 현물 시장의 매수세는 별로 안 하니까 체감 지수가 안 좋았죠. 그나마 코스닥의 상승폭이 좋은 건 외인들이 얼마 안 되지만 여기는 좀 매수를 해줬어요. 결국은 외국인들의 스탠스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대형 종목들 대차 잔고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매도랑 올라가고 있는데 뭐 공매도 이야기는 말씀드려서 두말할 잔소리가 없습니다. 하루는 71%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의 선물 매수 포지션이 굉장히 독특한 게 내일이 지금 휴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휴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다시 매도로 변환하기 위해서 2400선을 하방 압력으로 가중시키기 위한 과정인 것인지는 조금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시장 흐름이 정강 후약 장세로 좀 연출이 됐고 선물로 받침을 했지만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3대 지수가 만약에 흘러내리고 그렇다면 내일 오히려 휴장에게 저희는 다행입니다. 지금 커플링 될 요소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변동성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인데, 자, 오늘 이제 주도주 지금까지는 늘 말씀드렸어요. 시장 흐름이 뭐 업황에 어찌됐건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게 테마 쪽은 AI, 로봇, 그리고 주도주 쪽은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요즘에 신재생 좀 쉬었고요. 뭐 이런 쪽이었는데, 오늘 우선 반도체는 뭐 그냥 쏘쏘했습니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았고. 결국은 삼성전자도 상단은 좀 막혔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저점이 계속 안 올라오냐? 작년 9월에 찍었던 51,000원부터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뭔가 결국은 상승 동력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 것은 사이드 공략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리를 할 때도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차, 암바렐레랑 가져왔죠. 하겠다. 그리고 로봇 쪽에도 박차 가하겠다. 오늘은 뒤에 보겠지만 SDI 공장이 수원에 있죠. 전고체 개발 사업부에 가서 또 격리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사이드 공략들을 상당히 잘하면서 틈새 시장 공략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오늘 상승폭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오늘 좀 쉬어갔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2, 3%대 빠지진 않죠. 그럴 수 없죠, 여러분들. 선물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뭐가 가장 좋겠습니까? 시가총액 높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만약에 선물 매도로 때렸다 그럼 더 내려왔겠죠. 그런 과정은 아니에요. 지금 무역 수지를 보더라도 반도체는 43%가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후발 종목들 중에서는 그닥 체감 지수는 좋지 않았고 3나노 쪽에서는 좀 괜찮았었고요. 요즘 추세가 좀 좋은 종목이 AD죠.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5일선 타기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AI, 우리가 뭐 AI 챗봇 어제 이제 배우산다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반도체 쪽으로 가보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오늘 6.5% 올랐습니다. 여기도 5일선 타기를 하고 있고 오늘 뭐 반등은 없었습니다만은 오늘 한미 반도체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여기도 HBM 주가 뭐 많이 올랐죠 지금까지. 주가가 뭐 11,000원부터 올랐으니까 거의 60% 상승이고 눌림목 다시 지금 견디고 있어요. 근데 이제 테마랑은 좀 틀리죠. 한미 반도체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실적이 받침이 되니까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하면 그때 한번 쉬겠죠. 만약에 고점 돌파 못하고 17,000원대 쌍봉 만들어지면 다시 조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유자 영역분들은 뭐 여기서 샀던 뭐 여기 눌림목에서 샀던 이제 상단 돌파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 쌍도마차는 좀 쉬었고 후발주자도 좀 쉬었다. 뭐 이렇게 반도체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2차 전지하고 전기차, 자동차 부품에 좀 투자를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인데 오늘 제가 굉장히 독특한 걸 좀 봤습니다. 네. 먼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좀 5일선 타기를 하고 있어요. 종목부터 먼저 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LNF. 오늘 테슬라랑 소식이 있었어요. 3조가 좀 넘던데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LNF가 상당히 시세 분출이 있었어요. 좋습니다. 전일 2차 전지 그 모습을 이끄는 어떻든 글로벌 주체가 누굽니까?
테슬라죠, 여러분들. 어제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테슬라 지금 차트 모습 보고 계신데 어제 5%대 상승이 있었거든요. 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날인데 물론 테슬라도 아직 변곡을 못 넘어갔어요. 220불 안착을 해야 되는데 안착은 못했는데 연일 뭐 가격 인하 소식이라든지 공장 증설, 그러니까 주가 상승 모멘텀의 뉴스플로우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국내 시장 2차전지가 커플링이 되면서 갔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좀 있는 게 과연 2차전지의 시장이 뭐 성장성 이런 거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수급 순위를 보게 되면 자 20위권 내까지 이 수급 순위입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서 이게 다 매도예요. 오늘 1위가 에코프로 BM, 2위가 LNF입니다. 금액도 작지 않습니다. 지금 430억, 414억.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호재 소식이 들려왔고 시세 분출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은 이 신고가 갱신의 모습으로 갈 때마다 지금 차익 실현하고 있다는 모습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뭐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매매 쪽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오늘 호재 소식이 들려왔는데도 수급 순위를 보니까 2차전지 에코프로 BM이 1위 매도, LNF가 2위구나. 뭔가 차익 실현 기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차익 실현해가고 수급 들어오고 이게 상당히 종목 안에서도 첨예하게 좀 대립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2차전지 대형주들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추세 반등이 막 이루어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SDI 모습인데 여기도 2% 정도 올랐어요. 그렇다고 21선 안착한 모습은 아니고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모습인데 이것도 21선 돌파는 못했어요. 결국은 두 종목 다 뭐 50만 원 이하 LG에너지솔루션은 여기는 저가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구간이긴 한데 지금은 투자 기간 설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2차전지는. 내가 좀 짧게 치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메리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전고체가 갑자기 갔는데 이제 전고체 두 종목 보겠습니다. 우리 삼성향 쪽으로 좀 보시죠. 삼성향 쪽으로 보면 뭐냐 이수화학하고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인데 이건 뭐 유수를 정해서 뭐 오늘 이수화학 20%대 올랐고요. 한농화성도 지금 보시게 되면 17%. 뭐 이평선은 돌파를 못했는데 자, 뭐 이재용 회장님께서 이제 SDI 수원공장 방문을 해가지고 전고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조금 피어난 것 같아요. 뭐 차세대 배터리로서 기대감이 있죠. 어쨌든 그 지금 전해질로 이루어진 부분이 화재 취약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지 제가 궁금한 것은 전고체 시장이 지금 너무 빠르죠. 양극재의 2025년까지 우리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배터리 뭐 3, 4라고 말을 못하겠고 SDI, LG에너지솔루션을 보더라도 둘 다 지금 좋단 말이죠. 근데 전고체 시장이 갑자기 도래한다. 밸류는 삼성 SDI가 LG에너지솔루션보다 좀 낮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0%니까. 이 추세가 계속 벌써 2023년부터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아직은 설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가서도 한 말도 공장 증설 라인을 좀 상반기까지 확보해봐라.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는 지금 전고체를 보게 되면 있어 보이거든요. 거래량 동반되면서 좀 추세가 팍팍 이어가지 않을까.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고체 시장은 오늘 그냥 뉴스플러였다. 설익은 감자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입니다. 간단하게 보시죠. 오늘 자동차 나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수출이 결국은 1분기 실적을 좌지우지할 건데 기아는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기간 행보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박스권 안착인데 주가가 밀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단지 오늘 어디가 더 좋았냐? 오늘 현대차가 더 좋았어요. 그죠? 현대차는 그동안 조금 쉬어가는 쪽이었는데 15만 원에서 그래도 올라와가지고 다시 한번 나오고 눌림목 갔다가 상승. 제가 봤을 때는 뭐 무난하게 양해가 끝나고 시간이 좀 흐르면 20만 원까지는 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가 끌어주니까 오늘 부품주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화신은 오늘 괜찮았고요. 지금 주가 차트 모습이 굉장히 예쁘죠. 기술적인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것도 좋고요. 실적도 올해 화신은 좋습니다. 그리고 뭐 한 종목 더 보자면 오늘 명신도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명신산업은 오늘 두 자릿수 반등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뭐 자동차 부품주들인데 오늘 센트럴 모텍도 괜찮았고요. 테슬라 관련주니까 자리들이 다 괜찮습니다. 다 이 종목들은 실적들이 경기 침체 국면에도 괜찮은 쪽입니다. 결국은 수출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일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밸류가 싸죠. 그리고 자동차 쪽에 보면 MS,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의 위상은 틀려졌고 부품주들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제 명인의 해안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양해 앞둔 시점에서 기대감은 저는 좀 하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앞둔 시점에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기대감이 좀 하락하고 있다 보고 있고요.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아까 유가 설명드렸듯이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고 지수가 이제 하락한다면 내가 조금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차분한 대응,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하고 원달러 환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달러 환율은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계속 강조하고 싶은데 이 원달러 환율이 과연 1330원을 돌파해가지고 위로 가버리는지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장에 경계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숲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계속 말씀드리면 뭐 최근에 AI 챗봇 로봇도 있지만 주도주 쪽에서는 어딥니까? 반도체 부품,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좀 쉬었거든요. 하나솔루션 이제 분할 들어가니까. 그런데 신재생까지도 저가 매수.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뭐 정부 정책안 나왔습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못 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최근에 뭐 삼청당 제약이라든지 제약바이오까지 관심을 좀 더 보자. 내일 연휴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인의 복귀의 김민준이었습니다.